썰망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4살 아들을 키우는 40대 여성입니다. 제가 몸이 아픈 친정엄마를 돌보느라 결혼이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출산도 40이 넘어서야 하게 됐답니다. 모든 임산부가 그렇겠지만 저는 아이를 낳기 전까지 특히 걱정이 많았어요. 다행히 건강한 아이를 낳게 되어 하늘에 감사했죠? 왜 그렇게 걱정을 했는지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그렇다면 오늘 사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랄게요. 제 결혼과 출산에 관해 들어보시면 모정이라는 것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되실 겁니다. 저는 홀어머니의 외동딸이었어요. 그래서 두 모녀가 친구처럼 의지하며 살았죠. 그러다 제 나이 33세 엄마가 암투병을 시작하셨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 건강을 돌보지 못한 탓인 것 같아요. 제가 신경 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게 한이 되더군요. 그래서 그때부터라도 후회가 남지 않도록 엄마를 열심히 돌봐드렸습니다. 진단을 받고 초기에는 그래도 회사 생활과 간병화 병행하기가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점점 병세가 깊어지자 힘이 들더라고요. 처음엔 갑상선으로 시작한 병이 완치를 앞두고서 유방으로 전이가 된 겁니다. 그 상황에서 회사 일을 하며 엄마를 병원에 모시고 다니기가 여의치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15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자영업을 시작했답니다. 바로 실내 포장마차를 열게 된 거죠. 낮에 엄마를 돌봐드리고 오후에 문을 열면 됐으니까요. 거기다 평소 요리를 좋아하던 제 적성에도 잘 맞았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술량사가 웬 말이냐며 굳고 말리시더군요. 저는 그런 엄마를 안심시키기 위해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요즘 사람들은 그런 편견 없어요. 이상한 술집도 아니고 젊은 회사원들이 오는 곳인데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음식점이랑 다를 거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결국 엄마는 제 고집을 꺾지 못하셨지만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더욱 신나게 일하며 엄마를 안심시켜야 했습니다. 제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즐겁게 일한다는 걸 보여드려야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걱정하시던 일이 일어났어요. 남자 손님들이 술을 따라보라며 행패를 부렸던 거죠. 그때 저를 도와준 단골 손님이 한 명 있었습니다. 항상 혼자 조용히 찌개와 반주를 먹고 가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늘 조용하던 사람이 저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자 절로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 후로 저희는 가게 사장과 손님이 아닌 연인 사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결혼도 하게 됐죠. 그런데 사실 남편은 20대에 결혼했다 이혼한 전력이 있었어요. 아이도 없이 3년 살다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그런 과거 때문인지 남편은 저와의 결혼을 많이 망설였어요. 저도 급하게 결혼을 강요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답니다. 바로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친정엄마가 저의 결혼식을 보고 싶어 하신 거죠. 엄마는 부쩍 야인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착한 딸, 부모 잘못 만나 고생만 했는데 아직까지 엄마 수발 드느라 결혼도 못했네. 예쁜 시절을 다 그냥 보내고 엄마가 미안해. 엄마, 내가 어때서? 아직도 나 좋다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내가 눈이 높아서 아직 짝을 못 만난 거지. 그게 왜 엄마 때문이야? 그렇겠지. 이렇게 참한 내 딸을 마다할 남자가 있겠어? 그러니까 어서 빨리 결혼해. 엄마가 너 혼자 있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안 놓여서 치료가 더 안 되는 것 같아. 엄마를 위해서라도
얼른 사익감 좀 데려와봐. 싫어요. 난 엄마 다 나으면은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고 못 해본 거 실컷 하다가 아주 늦게 결혼할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도 한창 늦었어. 엄마도 빨리 손주 안아보고 싶은데 너 지금 만나는 남자 있지? 그 남자는 결혼하자는 소리 안 해?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너 엄마가 아프다고 아주 맹추가 된 줄 알아? 그 늦은 밤에 들어와서도 전화기 붙들고 살고 부쩍 옷에도 신경 쓰고 뭐하는 남자야. 그냥 회사원이지 뭐. 근데 사람은 착해. 퇴근하면서 가게에 와서 마감도 도와주고 집에도 데려다 주고. 근데 왜 안 데려와? 그 사람이 아직 결혼 생각은 없다니. 사실 그 사람이 이혼을 했어요. 애도 없이 몇 년 못 살다가 헤어졌나 봐. 근데 그것 때문에 망설이는 것 같아. 엄마도 이혼남이라 싫어? 그랬구나. 사실 좋지는 않지. 그래도 사람만 괜찮으면 요즘은 큰놈도 아니라고 하더라. 너도 나이가 있잖아. 엄마는 사람만 괜찮으면 반대할 생각 없으니까 걱정 말라고 하고 데려와 봐. 알았어요. 시간 맞춰볼게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설명했더니 남편이 무척 고민하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을 다시 한번 설득했어요. 진혁씨가 뭘 걱정하는지 알 것 같아. 근데 우리 엄마는 괜찮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같이 인사 가자. 사실 난 아직 재혼이 선뜻 내키지 않아. 물론 너랑 헤어지고 싶지는 않지만 다시 결혼을 한다는 게. 왜? 이유도 모른 채 이혼당해서? 근데 나는 전 부인하고는 달라. 그런 이기적인 여자는 그만 있고 나랑 다시 시작하자. 우리 그동안 문제 없었잖아. 모르겠다. 난 아직 혼란스러워. 생각 좀 해볼게. 진혁 씨 마음은 이해하는데 난 시간이 많지 않아. 엄마가 아무래도 오래 버텨주시지 못할 것 같거든. 이대로 엄마를 걱정시키다 그냥 보내면은 내가 너무 한이 될 것 같아. 생각하는 건 좋은데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남편이 망설이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물론 엄마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만큼 남편에 대한 확신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이 고민한 흔적이 역력한 얼굴로 대답하더군요. 예정아, 나 사실 지난 몇 년간 많이 방황했어. 그런데 널 만나고 요 1년간은 그래도 정말 살만했던 것 같아. 그래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보기로 했어. 내일 주말이니까 낮에 어머니께 인사드리러 갈게. 정말? 그럼 결혼하자는 말이지. 그래, 많이 부족하지만 좋은 남편이 되도록 노력해볼게. 네 옆이라면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고마워, 진영씨.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됐죠. 그리고 다음날 엄마를 만나 바로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남편은 어려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몇 년 전 아버지까지 잃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향에 계시는 큰아버지 내외와 가까운 지인들만 모시고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 2달 만에 결국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남편은 힘들어하는 저를 위로하고 모든 장례 절차를 척척 처리해 줬답니다. 엄마가 떠난 건 슬펐지만 그래도 남편이 있어 견딜 수 있더군요. 그 상황을 예상한 엄마가 저를 빨리 결혼시키려 하셨던 거겠죠. 그 상황을 예상한 엄마가 저를 빨리 결혼시키려 하셨던 거겠죠. 남편은 그렇게 저에게 정말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엄마가 마음 편히 떠나실 수 있도록 큰 결심을 해주고 힘든 제 곁을 지켜줬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남편과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고 싶어졌어요.
저희 두 사람을 닮은 아이를 낳고 완벽한 가족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런 결심을 하고 남편에게 제 생각을 말했답니다. 그런데 반응이 예상 밖이더군요. 자기야, 나 더 늦기 전에 아기 갖고 싶어. 우리 나이도 있고 더 미루면 힘들어질 것 같아. 뭐, 아이? 우리 나이가 몇인데 애를 낳아. 왜? 요즘은 늦게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내 나이에 낳는 사람도 많아. 빠른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잖아. 아니, 불가능해. 난 결혼 생각할 때 당연히 아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한 거야. 아이 낳고 싶다는 말 없었잖아. 결혼하면 당연히 애 생각을 하는 거지. 왜 당연히 안 낳는 걸로 생각해? 난 그런 자기가 더 이상해.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잖아. 나 벌써 44이야. 걔 학교 들어갈 때면은 50이 넘는다고. 얘한테도 우리한테도 힘든 일이야. 요즘은 예전이랑은 달라. 길에 나가봐. 칠순 할아버지도 펄펄하게 운동하셔. 정년도 점점 늘어나는데 애는 어울릴 때만 낳으라는 법이 있어? 지금 네 나이에 애 낳으면은 회복도 잘 안 돼. 괜히 고집 부리다가 고생하지 말고 우리는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둘보다 셋이면 더 행복하지. 자기는 우리 애가 어떨지 궁금하지도 않아? 아니, 전혀. 난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그러지 말고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나중에 예쁜 애 안아보면 이런 고집 부린 거 분명히 후회할 거야. 아니, 난 절대로 후회 안 해. 책임지기도 힘든 애 낳아서 지금 안정된 삶에 초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너도 그 생각은 깨끗하게 접어. 애 낳자는 게 인생에 초치는 일이야.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 나는 두 번 다시 이런 대화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네가 포기해. 계속 말하면은 우리 싸움만 할 테니까. 그러더니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제가 못하는 말이라도 한 것처럼 진저리 치는 남편을 보니 황당했습니다. 결혼 전에 아이 문제에 대해 의논하지 않은 게 화근이었어요. 서로 생각이 그렇게 다를 줄 미처 몰랐던 거죠. 하지만 그때까지 저는 남편을 잘 설득해 볼 생각이었답니다. 왜냐하면은 평소에 남편은 길 가는 아이에게서도 눈을 못 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 아이가 정말 싫어서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다만 나이가 마음에 걸려 그냥 망설이는 거라고 여겼습니다. 한데 몇 번 더 그 문제를 입 밖에 냈던 저는 남편의 생각이 완강함을 알게 됐어요. 평소답지 않게 아이 얘기만 꺼내면은 예민해져서 화를 내더라고요. 남편은 진심으로 애 낳을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가 쉽지 않았어요. 여자로서 엄마가 되고 싶은 마음이 욕심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문제로 한두 번 말다툼을 한 후부터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대하는 태도도 삐딱해지고 특히 같은 방식을 거부했어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신혼인데 각방을 세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저도 남편에게 실망해 다른 방으로 가는 걸 말리지 않았어요. 그러다 곧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한데 남편은 한 달이 다 되어가도록 안방에 오지 않았어요. 결국 인내심이 부족한 제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었답니다. 모처럼 가게를 쉬는 날에 저녁을 준비해놓고 일찍 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거죠.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록 대꾸가 없더군요. 저는 넙죽 대답하기 민망해서 그런가 생각하며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식탁에 앉아 꾸벅꾸벅 졸도록 남편은 집에 오지 않았어요. 시간을 보니 이미 자정을 넘어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죠. 저는 헛웃음이 다 나더군요. 아직 신혼인 남편이
각방을 쓰다 못해 외박까지 하는 걸 보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날 아무리 전화해도 받지 않는 남편 때문에 가게 문도 열지 못했답니다. 신경 쓰이고 걱정이 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거든요. 한데 남편은 그날도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들어오지 않았어요. 전날 외박을 하고 다음 날도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으니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 경찰서에 가려고 마음먹었죠. 그런데 마침 그 찰나에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현관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선 사람은 남편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웬 낯선 여자가 술에 잔뜩 취해 슉 늘어진 남편을 부축해 들어왔더군요. 그러면서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는 저를 향해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죠. 어머, 사모님이 되셨잖아. 오빠, 일어나봐요. 와이프가 있는데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오면 어떻게 해? 그러더니 남편을 내려놓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여자의 허리를 팔로 휘감으며 말했습니다. 어딜 가? 여기까지 왔는데 할 일은 하고 가야지. 어제 좋았잖아. 재미 한번 더 보려고 따라온 거 아니야. 이제 어서 왜 그래? 이 오빠가 미쳤나 봐. 나요. 사모님,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오빠, 아니 이분이 어제 저희 가게에 오셨던 거 맞는데 계속 술만 마시다 갔어요. 그러다 오늘 또 왔는데 너무 많이 취했고 집에 가서 한 잔 더 하자는 말에 그냥 단골 만들려고 따라왔던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럼 저 오늘 이만. 그러더니 불이 나게 가방을 챙겨 나와버렸습니다. 남편은 여자가 나간 쪽을 바라보고 콧방귀를 끼며 말했어요. 그래, 갈 테면 가라. 어디 여자가 너 말고 없을 줄 알아? 집에 나가면 깔린 게 여자야. 남편은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중얼거렸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억장이 무너진다는 게 뭔지 알겠더군요.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남편을 향해 소리쳤어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내가 얼마나 전화를 했는데 그건 못 봤어? 어쩌면 사람을 그렇게 걱정시키고 어제도 저 여자랑 있었니? 그래, 내가 누구랑 있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걸 몰라서 물어? 당신 이렇게 막 사는 사람이었어? 아니면 일부러 이러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런 짓까지 해? 아씨, 네가 얼마나 세심질인 줄 몰라. 애 갖기 싫다는데 왜 그렇게 사람을 볶아? 왜 나한테 평생 족쇄를 치우려고 그러냐고? 먹여야지, 입혀야지, 공부시켜야지. 그런 끔찍한 짓을 왜 강요하는 거야? 내가 이래서 결혼하기가 싫었어. 하나같이 이기적인 것들. 애 낳고 싶다고 한 게 그렇게 못할 말이야. 와이프가 버젓이 기다리는 집에 다른 여자를 부둥켜 안고 들어와서 한다는 소리가 나 때문이다? 내가 분명히 싫다고 했잖아. 지긋지긋한 그놈의 애 타령 제발 그만 좀 하라고. 에이씨, 이런 거지 같은 집구석에 들어오는 게 아닌데. 그러더니 신발을 신으려고 주저앉아 갑자기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결국 남편의 옷을 벗기고 물수건으로 대충 몸을 닦아 침대에 눕혔답니다. 그런데 낑낑거리며 자신을 침대로 옮기는 순간에도 남편은 연신 막말을 하며 화를 내더군요. 몇 시간 후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도닦는 심정으로 콩나물국을 끓였어요. 그리고 세상 모르고 자는 남편에게 다가가 말했죠. 일어나. 얼른 밥 먹고 회사 가. 아, 시끄러워.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안 그래도 골이 울려 죽겠는데. 나 지금 초인간적인 힘으로 버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나와서 밥 먹으면서 얘기해. 무슨 얘기? 설마 또 애 얘기하려고. 나 정말 더 이상 같은 얘기 반복하기 지긋지긋해. 그래서 그럴 거면 차라리 이혼하자. 이혼해서 너는 애 좋아하는 남자 만나서 재혼해. 뭐, 당신 정말 그렇게 절대로 안 되겠어? 그것 때문에 매일 늦게 들어오고 이혼 소리가 나올 만큼 그렇게 아닌 거야? 그래, 처음부터 말했잖아. 나는 애가 싫어. 좋아하지도 않는 애 낳아서 노예살이 하면서 등골 빼먹히고 싶지 않다고. 그리고 이제 너도 숨 막혀. 역시 나는 결혼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다 네가 친정엄마 핑계 대면서 억지로 밀어붙여서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내 원망하지 말고 이혼하자고. 그래, 알았어. 내가 포기할게. 당신이 설마 이 정도로 반대할 줄은 몰랐어. 길 가다가 애만 보면 귀여워서 어쩔 줄 모르길래 우리 애도 원할 줄 알았지. 근데 내 착각이었나 봐. 오늘 이후로 깨끗하게 포기할 테니까 당신도 제발 이상한 짓 좀 그만해. 저는 결국 그렇게 아이를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로 저희의 각방 생활도 끝났죠. 물론 아쉬움과 미련이 남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남편이 이혼까지 불사하며 굳고 거부하는데 방법이 없지 않겠어요? 그 후로 다시 저희에게도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물론 이혼 얘기까지 오갔는데 금방 예전처럼 돌아가기는 어려웠죠. 하지만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노력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자 조금씩 어색함도 사라졌어요. 남편은 여자까지 끌어들인 게 미안했는지 그 후로는 술을 입에도 안 대려고 노력하더군요. 하지만 회사에서 막년회가 있었던 날만은 만지에서 들어왔습니다. 직원 전부가 모인 자리니 출전을 거절하기가 어려웠던 모양이었죠. 그래서 저는 정성스럽게 북엇국을 끓여 남편의 쓰린 속을 달래줬네요. 그리고 한동안 별일 없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도 저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몇 주만 지나면 정말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듯 했죠. 그런데 그맘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가게에서 생선을 손질하다 갑자기 헛구역질을 한 거예요. 평소에는 비린내가 아무렇지 않았는데 그날은 참을 수가 없게 속이 뒤집히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이상한 건 신체적인 변화였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다가 검사했습니다. 한데 선명한 임신 반응이 나왔던 거죠. 저는 어이없고 놀랐지만 기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답니다. 하지만 그때 퍼뜩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저에게는 뛸 듯이 기쁜 소식이 남편에게는 끔찍한 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임신 사실을 숨긴 채 몰래 산부인과에 다녔습니다. 배가 나오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가능한 길게 숨겨야겠다고 생각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들어가 보니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남편이 팔짱을 끼고 소파에 앉아 어두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난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제 이름 석자가 적힌 산모수첩을 던지며 소리쳤어요. 너 이게 뭐야? 설명해봐. 당신이 이걸 어떻게? 화장대 서랍에 얌전히 모셔져 있던데. 그 안에 적힌 내용이 중요하니까 설명해 보란 말이야. 무슨 설명을 해? 당신이 본 그대로야. 우리 아이가 생겼어. 지금 벌써 3개월이 넘었다고. 뭐?
말도 안 돼. 우리가 어떻게 애를 가져? 그동안 그렇게 조심했는데. 당신이 막년회하고 들어온 날 기억 안 나? 그날 생긴 것 같아. 뭐? 너 그런 걸 알았으면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3개월이 넘어가도록 혼자 숨겨서 뭘 어쩌려고 그런 거야. 설마 그 애 낳을 건 아니지. 너 나랑 애 안 갖기로 약속했잖아. 그건 아기 안 가지도록 조심하기로 한 거지. 근데 자연스럽게 생긴 애를 어쩌라는 거야? 몰라서 물어. 안 갖기로 했던 애가 생겼으면 병원에 가야지. 거기 가서 뭐 하게? 아무리 싫어도 당신 애야. 이미 생긴 애를 어쩌려고?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고 태어나면은 애도 불행해져. 괜한 거지 부리지 말고 지금 당장 병원 가자.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지금 우리 애한테 몹쓸 짓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약속은 약속이잖아. 네가 협조 안 하면은 내가 끌고 갈 수밖에 없어. 당신 정말 왜 이래? 미쳤어? 이러니 내가 지금까지 말을 못했지. 그렇게 저는 필사적으로 반항했어요. 남편은 계속 난감한 표정으로 화를 내며 억지로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간다고 해도 제가 끝까지 거부하면 어쩔 수 없다는 걸 아는 것 같았죠. 결국 남편은 다시 저를 설득하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어떻게 세상에 나오려고 저를 선택한 아이를 해칠 수가 있겠어요? 저는 당장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런 짓을 할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계속 시간이 흐르자 남편이 무척 초조해 보이더군요. 그리고 그때부터 대놓고 저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계단에서 밀어버리겠다고도 하고 배를 걷어차려는 행동도 하기도 했어요. 어떻게든 겁을 줘서 아이를 포기하게 만들려는 것 같았죠. 결국 저는 남편의 행동에 실망과 당혹감을 느끼고 도망치듯 집을 나와야 했답니다. 그 집에서 더 버티고 있다가는 아이와 제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를 일이었네요.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남편은 제가 무사히 출산할까봐 관계에 가깝게 괴로워했어요. 아무리 애가 싫고 양육 의무가 무겁게 느껴진다고 해도 정도가 너무 심한 것 같았죠. 그러니 저도 그런 남자와 더 이상 미래를 함께할 자신이 없어졌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이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남자와는 도저히 살 수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집을 나오고 2달 만에 경찰에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처음에는 경찰이라는 말에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이름을 듣는 순간 속임수가 아님을 알게 됐네요. 그리고 이어진 충격적인 소식에 잠시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바로 남편이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불과 몇 달 전까지도 건강하던 사람의 비보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고 허둥대며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정말 병원 영안실에 남편이 누워있더군요. 제가 집을 나간 후 만취 상태로 도로에서 잠을 자다 변을 당했답니다. 비록 두려움에 도망치긴 했지만 저는 그런 결말을 원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슴을 치며 오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남편의 3일상을 치른 후 집에 돌아갔죠. 그런데 2달 만에 돌아간 집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어요. 얼마나 술을 먹은 건지 형광까지 소주병이 뒹굴고 있었죠. 남편도 저만큼 괴로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아프더군요. 그래서 또 한참을 울다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집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유품을 정리했죠. 한데 그 와중에 옷장 깊숙하게 들어있던 여행 가방에서 한 뭉치의 우편물이 나왔어요. 저는 놀라서 보낸 사람의 이름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에도 발신이니 저희 남편이더군요.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니 그건 학창시절의 남편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보낸 애틋하고 절절한 편지였답니다. 그 속에는 생물을 향한 그리움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편지를 쓰며 엄마를 그리워했을 남편에게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편지가 하나도 전달되지 못했더라고요. 남편이 주소를 잘못 알았는지 수치인 불명으로 모두 반송됐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편지를 보낸 모양이에요. 그렇게 반송된 우편물이 수백 통은 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 편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저희 집에 뜻밖의 인물이 찾아왔어요. 바로 남편의 전부인이었죠. 뒤늦게 사망 소식을 듣고 남편이 살던 집으로 찾아온 모양이었어요. 갑자기 찾아온 여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게 엄청난 얘기를 들려줬답니다. 진영 씨 아버님, 그러니까 시아버지가요. 저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다면서 비밀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버님이 그때 투병 중이셨거든요. 근데 당신이 돌아가시면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를 거라면서 저라도 꼭 알고 있으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때 들은 말이 사실 시어머님이 살아 계신다는 말이었어요. 진영 씨 어머님이 진영 씨 어릴 때 집을 나갔다가 사망 신고된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분이 살아 계신다고 하니 저도 놀랐죠. 근데 이상하게 남편한테는 절대 비밀로 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난 어린 마음에 남편의 친어머니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진영 씨 모르게 시아버지가 알려주신 주소에 찾아갔다가 그분을 뵙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말끝을 흐리더군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다음 말을 재촉했네요. 그래서요? 정말 살아 계셨던 거예요? 제 물음에 여자는 한숨을 쉬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네, 살아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렸어요. 그냥 덜컥 겁이 나고 무섭더라고요. 사실 좀 꺼려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혼하자고 했어요. 아마 진영 씨는 제가 이혼하자고 한 진짜 이유도 모르고 떠났을 거예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무조건 못 살겠다고 이혼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좀 들어보니까 그때 진영 씨한테 너무 못할 짓을 한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싶은데 납골당이 어딘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렇게 뜬금없이 찾아왔던 여자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한데 그 말을 듣고 나니 저도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편지들은 제가 가지고 있을 물건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절절한 편지들을 그냥 불태워버리기도 찝찝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 반송 우편물에 적힌 주소로 찾아갔어요. 사실 너무 오래전이라 그곳에 안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할 것 같아서 구석진 산동네로 들어섰죠. 그리고 몇 번을 헤맨 끝에 드디어 우편물에 적힌 주소지를 찾아냈어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안으로 들어가 시어머니의 성함을 불렀습니다. 여기 한택순 씨 계신가요?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기척이 없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시도했죠. 저 여기 한택순 씨 댁 아닌가요? 그러다 잠시 후 제일 안쪽에 있는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기침이 섞인 노파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니슈 복지관에서 나왔어? 아니요. 저는 유진영 씨의 안사람 되는 사람이에요.
유진영 씨 소식을 전해드리러 왔는데 혹시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누구라고? 아유, 나는 그런 사람 몰라요. 그러더니 열었던 문을 황급히 닫아버리더군요. 저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다시 문 앞에 바짝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맞으시죠? 저 진영 씨 안 사람이에요. 인사드리고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살아계신 줄도 모르고, 진영 씨는? 그러자 그때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며 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조용히 해요. 난 이 세상에서 죽은 사람이어야 해요. 그러니 나 봤다는 말은 절대 진영이한테 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진영 씨가 어머니를 얼마나 그리워했는데 이렇게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왜 사망신고가 된 거예요? 어머니, 저 좀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아니, 글쎄 나는 할 말도 들을 말도 없다니까. 어서 썩 가요. 어머님, 진영 씨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전해드릴 물건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자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며 시어머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그 모습에 저는 그만 화들짝 놀라고 말았어요. 어머님은 얼굴이 심하게 망가져 있고 손에 마디마디도 다 떨어져 나갔더군요. 저는 놀란 티를 내지 않으려 노력하며 속으로 화상을 입으셨나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보던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었습니다. 진영이가 죽어요? 왜? 아직 젊은 애가? 어쩌다가?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유품을 정리하다 편지를 발견했거든요. 진영 씨가 어머니께 보낸 편지 같은데 다 반송 처리됐더라고요. 며칠 전에 진영 씨 전처가 어머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을 해줘서 이 편지를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편지 문지를 방으로 밀어넣었죠. 그러자 안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잦아들 때까지 조용히 문 앞에 서서 기다렸네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한참을 울던 시어머니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으셨죠. 고마워요. 찾아오기 힘들었을 텐데. 나를 보고 많이 놀랐죠? 아니요. 그게 사실 조금 놀라긴 했어요. 화재를 당하신 건가요? 난 병을 앓았다오. 그동안 약을 오래 먹어서 다 나았다고는 하는데 일찍 발견했으면은 흉이 안 남았을 텐데. 그때는 가난하게 사느라 그런 약이 있는 줄도 몰랐지. 아니, 내가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살았으니 뭐. 병이라면 혹시 그래, 나병이라고 하지. 그래서 내가 집을 나왔어요. 그때만 해도 이 병에 걸리면은 다 옮는다고 난리였거든. 그런데 계속 집에 버티고 있다가 진영이가 내 흉한 모습을 보기라도 할까봐 겁이 났지. 그리고 나 때문에 아들 앞길을 막게 될까봐 도망치듯 나왔어요. 저는 그렇게 문 앞에 서서 어머님의 옛날 얘기를 들었답니다. 흔히 나병이라고 부르던 한센병이 어머니의 병명이었어요. 요즘에는 거의 없어진 질병이고 조기에만 발견해 치료하면 완치도 가능한 병이죠. 하지만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모두 꺼려하는 병이었습니다. 유전도 된다고 하고 전염성도 강하다고 알려져 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병을 뒤늦게 알게 된 어머님이 집을 나오신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 아들의 앞길을 막고 싶지 않아서였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던 남편이 생모를 너무 그리워했던 거예요. 그런 모습이 안타까웠던 외조부가 딸이 몰래 숨어 사는 곳을 손자에게 알려주셨던 거죠. 그래서 남편이 그 주소로 수백 통의 편지를 쓰고 찾아도 갔던 겁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아들을 만나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편지 역시 반송시키신 거죠. 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고민하다 시아버지와 상의해 사망 신고까지 하셨답니다. 그래야 남편이 완전히 시어머니의 존재를 잊을 것 같았다네요.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되었으니 나라에서 받는 혜택을 다 받지도 못하셨더군요. 그 세월이 얼마나 고단했을지 저는 상상도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30년이 넘게 숨어 살며 오직 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만 바라셨던 거예요. 그런데 건강이 나빠진 시아버님이 한 사람에게만은 이 사실을 말해 놓으려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며느리에게 비밀을 털어 놓으신 거죠. 하지만 시어머니를 보고 기겁한 며느리는 남편에게 이유도 설명하지 못한 채 이혼을 요구했답니다. 그 후로 남편은 자신이 왜 이혼당한지도 모른 채 살았다고 해요. 그러다 시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며 그 이유를 알게 됐다고 하더군요. 당시 빈소에 있던 친척들이 생모의 병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말을 들었던 거죠. 그래서 남편은 항상 자신도 같은 병이 발병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이에게도 그 병이 전해질까 두려워 아기 가지는 것을 굳고 거부한 거였어요. 저는 나중에 남편의 그 큰아버지로부터 이 모든 사실을 듣게 됐답니다. 그리고 그제야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죠. 아이를 좋아하면서도 정작 자기 아이는 낳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남편을 생각하니 절로 짠한 마음이 들어 눈물이 났답니다. 그 뒤로 저는 병원에 이 사실을 밝히고 자문을 구했어요. 그런데 한센병은 더 이상 불치병도 전염병도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유전이라는 것도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요. 만에 하나 발병이 된다고 해도 조기에 치료받으면 후유증도 남지 않고 치료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 아이를 출산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남편을 많이 닮은 아들이었네요. 저는 내일 남편이 그렇게 그리워하던 어머님과 저희 아들을 데리고 납골 땅에 갑니다. 바쁘게 사는 와중에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잊지 않고 하는 일이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건강한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마음속으로 외친답니다. 잘 봐요. 당신 닮은 건강하고 귀여운 우리 아들이에요. 어머님이 당신을 지켜주기 위해 그 긴 세월 고통을 참으며 사셨던 것처럼 나도 우리 아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러니 아무 걱정 말고 편안하게 우리를 지켜봐줘요. 여러분도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 각자의 어머니를 떠올려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그 애끓는 모정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라며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긴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 가슴 절절한 아픈 사연 끝까지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인사드릴게요.